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한 남자가 되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어왔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면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돌아오는 건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남자로 느껴지지는 않아 라는 잔인한 거절, 혹은 편한 오빠라는 이름의 투명인간 취급이었을 겁니다. 억울하시죠? 도대체 왜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왜 예의 바르고 헌신적인 당신이 아니라 때로는 무심하고 제멋대로인 남자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쓰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노력하는 착한 남자의 모습은 본능적으로 결핍과 불안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화려한 말솜씨나 시끄러운 자신감으로 무장한 남자들도 결국 알맹이가 없다는 게 들통나면 금방 외면당하죠. 여성들이 진짜 끌리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심오하며 아주 강력한 남성적 매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을 깨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순한 양처럼 만들고 상대의 눈치만 보는 흐릿한 그림자로 살아가게 만들죠. 마치 뼈다귀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강아지처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헛된 노력만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당신을 가둬왔던 착한 남자라는 거짓말의 감옥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남자의 본능을 깨우고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고가치 남성으로 거듭나는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끌어당기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애를 일종의 보상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하고, 이만큼 돈을 쓰고, 이만큼 잘해주면 그 보상으로 상대방의 사랑과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게요. 매력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정말 멋지다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굳이 나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그 여유와 당당함에 끌렸을 겁니다. 반면 많은 착한 남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과도한 노력입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불안해하며 메시지를 더 보내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에 응, 좋아라고 맞추는 행동들. 당신은 이것을 배려라고 부르겠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것을 결핍이라고 읽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한쪽은 주인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은 에너지고 다른 한쪽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 같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의지하고 싶고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강아지는 귀엽지만 산처럼 든든한 남자를 원하지 자신을 따라다니며 애정을 갈구하는 남자를 원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해도 그 밑바닥에 제발 나를 좋아해줘 라는 불안함이 깔려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세한 표정, 서두르는 말투,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반응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당신이 사랑을 얻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과한 노력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호가 되었던 겁니다. 나는 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서라도 너의 마음을 얻어야 해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 깨달으셨나요? 매력의 핵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강박을 버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고가치 남성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여유와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침묵 속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의 빈틈이 생기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죠.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불안함에 떠밀려 내뱉는 그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매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요. 여성들은 남자의 아주 작은 흔들림조차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표정까지. 당신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들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가진 프레임은 무너집니다. 존경심은 매력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불안함과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서 그저 배경소음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죠. 진짜 강한 남자의 힘은 바로 침묵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당신을 흔들어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여성이 갈망하는 압도적인 남성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심각하게 잘못 나왔거나 여행지에서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이때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당황해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며 상황을 탓하고 혹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반면 다른 남자는 침착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상황을 직시하며 짧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당신이 여성이라면 누구에게 더 끌릴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침묵 속의 힘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며 자신의 결정을 믿는 통제력 말입니다. 삶은 결국 끊임없는 압박의 연속입니다. 관계도, 일도, 예상치 못한 시련도 모두 압박이죠. 여성들이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 남자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감정이 풍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남자의 감정적 불안정을 가장 경멸합니다. 당신이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남자는 나를 이끌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구나. 이끌 수 없는 남자는 결코 따르고 싶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의 힘은 단순히 입을 닫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혹한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강아지를 존중하나요?
아니면 강아지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맡기고 그를 따르나요? 절대 아닙니다. 좋아하지만 존중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착한 남자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존중해줘라고 말하거나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을 요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진짜 존중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연애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쉽게 말해 누가 관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심리적 틀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상대의 눈치만 보는 남자는 항상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지냅니다. 그녀가 기분이 안 좋으면 같이 불안해하고 그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런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배경음악 같은 배경소음이 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고 언제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프레임을 가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투정을 부리거나 갑자기 차갑게 굴어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너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진정되면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상황을 리드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볼 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강한 프레임을 가졌구나. 이것이 바로 매력의 기초가 되는 존중의 메커니즘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녀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기 쉽지만 한번 쌓인 존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야말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남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심리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과 동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한 남자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그녀가 화가 나면 나도 같이 분노해줘야 진정한 공감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이지만 상대의 감정에 휩쓸려 함께 무너지는 것은 동조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가 치는 폭풍 후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필요한 사람은 가치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키를 잡고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선장인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의 파고가 높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남자는 그 파도 속에 함께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남자가 아니라 파도 너머의 육지를 바라보며 중심을 잡고 있는 이성적인 남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작은 짜증에 함께 화를 내거나 그녀의 불안함에 전염되어 같이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동등한 보호 대상 혹은 관리해야 할 아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남성으로서의 매력은 증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정서적 안정기지를 찾고 싶어 하는데 당신 역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강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자기 통제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초월하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남자는 약한 남자입니다. 반면 감정을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응답하는 남자는 강한 남자입니다. 여성들이 이성적으로 이끄는 남자에게 깊이 끌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 남자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SNS에 분노를 쏟아내고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는 남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리드하는 남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희소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멈추고 이성의 키를 잡는 순간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바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바로 거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남자들에게 거절은 단순한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에 깊숙이 박히는 단검 같고 나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배운 남자들에게 헌신 뒤에 오는 거절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거절을 상처가 아니라 연금술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거절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거절을 당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약한 남자들은 거절을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최종 판결문으로 여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매력이 없나 봐라며 자책의 늪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어차피 여자들은 다 똑같아라며 분노하고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건 거절이라는 사건에 당신의 가치라는 주도권을 넘겨준 꼴입니다. 반면 강한 남자는 거절을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나를 거절한 것이지 나의 가치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죠. 그들에게 거절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저 서로 맞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효율적인 필터링 과정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거절당해도 상관없어.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니까 라는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매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본능적으로 깊이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작은 거절이나 세상의 풍파에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폭풍우가 쳐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나무 같은 남자. 그런 남자 옆에 있을 때 여성은 비로소 진정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는 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제부터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가치가 깎인 게 아니라 나라는 고가치 남성을 알아볼 안목이 없는 사람이 걸러진 것이다. 거절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숫돌입니다. 거절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갈증난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 충만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매력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거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미묘하고 까다로운 상황인 비판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연애를 하다 보면 혹은 썸을 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끔 당신의 단점을 툭 던지듯 지적하거나 당신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하며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소위 말하는 K착한 남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사과입니다. 아,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 고칠게. 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얼른 꼬리를 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어적인 분노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도 이런 점이 있잖아. 라며 공격적으로 맞서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탈락입니다. 왜냐고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를 쉬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당신을 미워해서 혹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정말로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풍파를 일으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즉, 그녀가 당신을 자극하고 도전한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당황해서 사과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생각보다 약한 남자구나. 이 정도 자극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유로운 수용과 유머러스한 무시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어떤 단점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심각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오, 그것을 벌써 알아챘어? 예리한데. 혹은 맞아. 나 그런 면이 좀 있지. 그래서 내가 더 재미있는 거야. 이런 반응의 핵심은 나의 가치는 당신의 비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여유롭게 넘길 때 여성은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함께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약점조차 소유할 줄 아는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비판을 처리하는 능력은 곧 당신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사소한 지적에 일희일비하는 남자는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판 앞에서도 침착하게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되 자신의 중심은 잃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여성에게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고 싶은 어른 남자로 각인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당신을 쓰러뜨리려는 창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려는 두드림입니다. 기분 좋게 그 두드림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단단함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고가치 남성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기술, 바로 반응하지 않음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언가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거나 달래줘야 하고, 그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나의 감정 스위치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즉,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반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반응하지 않음은 그냥 멍하게 있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도발이나 감정 섞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심리적 여유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약간의 질투를 유발하거나 날카로운 말로 당신을 긁어봅니다. 이때 평범한 남자들은 당황해서 질문을 쏟아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고가치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혹은 아주 짧고 담백하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한 뒤 다시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합니다. 이때 여성은 묘한 당혹감과 동시에 강렬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지? 이 남자는 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크게 외치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남자, 바로 이런 남자가 존경받는 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과 수동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동적인 남자는 무서워서 반응을 못하는 것이지만 강한 남자는 반응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의 선택입니다. 모든 말, 모든 경멸, 모든 작은 도전들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 내 인생의 가치관이 걸린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상대의 테스트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자 통제력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 차이를 알아챕니다.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남자는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녀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기분과 가치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에너지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모든 공격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아주 한정된, 아주 비싼 화폐와 같습니다. 약한 남자는 이 화폐를 아무데나 낭비합니다. 그녀의 뾰족한 말 한마디, 미묘하게 변한 말투, 말도 안 되는 질투나 사소한 오해, 이런 소음들에 일일이 반응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으며 밤새도록 메시지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상대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방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다 써버리고 있는 셈이죠. 반면 고가치 남자는 전투를 선택합니다. 그는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무엇이 그저 지나가야 할 소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가 따지던가요? 아니면 사소한 말다툼 하나하나에 얼굴이 붉어지며 격렬하게 반응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에게 사소한 도발은 그냥 바람 같은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자신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죠. 이런 태도를 연애에 적용해 보세요. 그녀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 툴툴거리거나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짓궂은 장난을 칠 때 그것을 전투로 인식하지 마세요. 그냥 그녀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이지 선택이 아니니까요. 진짜 강한 남자는 선을 긋는 법을 압니다. 사소한 투정은 여유롭게 웃어넘기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건드리거나 선을 넘는 무례함에는 단호하고 무겁게 대응합니다. 평소에 사소한 것에 반응하지 않던 남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성은 여기서 전율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 나를 배려해서 참아준 것이지 약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정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곧 사회적 지위자 권위가 됩니다. 당신이 모든 작은 싸움에서 이기려 한다면 당신은 결국 가장 소중한 매력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되고 무관심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세요.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맞추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겠습니까? 당신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력의 가장 깊은 곳, 즉 남자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침묵, 이성, 비반응들이 방어와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끌어올리는 공격이자 엔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단언컨대 목적을 가진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음제와 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남자는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수많은 남자가 목적 없이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억지로 출근하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쏟고 퇴근 후에는 무의미한 취미나 스마트폰 속에 시간을 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죠. 이때 많은 착한 남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을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여자친구만 생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녀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내 삶에 의미가 생기겠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없는데 여자를 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빈 그릇을 들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 결핍의 에너지를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목적이 없는 남자는 힘이 없는 남자고 힘이 없는 남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남자에게서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는 식의 목표와는 다릅니다. 목표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끝내는 것이지만 목적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자 비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 나는 어떤 남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목적을 가진 남자는 뿜어내는 에너지부터 다릅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고, 말투에는 무게가 있으며, 행동에는 결단력이 깃듭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북극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여성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많은 남자가 여성을 인생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성들은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당신의 세계 그 자체가 되어 당신의 모든 감정적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원대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녀를 그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로 초대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꿈을 향해 미친 듯이 몰입하는 남자,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는 남자,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여성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자신의 목적을 쫓을 때 여성들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여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위대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 모든 여성이 갈망하는 진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존하고 있습니까? 많은 남자가 인생의 정답지라고 믿는 사회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적당한 때에 차를 사고, 집을 마련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생존 전략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어 낙오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즉,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불안함에 기반한 선택들이죠. 문제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살아온 남자들이 정작 내면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과 연봉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고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시간을 견뎌내는 생존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성들은 이 차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당신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녀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은 진입장벽을 낮춰줄 순 있지만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매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생존자가 아니라 비전가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무언가, 내가 죽을 때까지 탐구하고 싶은 가치, 혹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나만의 흔적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예술이든, 운동이든, 혹은 아주 작은 취미일지라도 그 분야에 미친 듯이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는 특유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의 에너지 말입니다. 비전을 가진 남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이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할 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확신에 집중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이런 남자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마치 강력한 중력과 같습니다. 그는 굳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 중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그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뉴얼대로 살아와서 늘 정답만 말하는 지루한 남자와 조금은 불안정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열정적으로 밀어붙이는 남자. 당신이 여성이라면
혹은 당신 자신이 남자라면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나요? 이제 사회가 강요한 생존 리스트를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적당한 삶, 안전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당신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비전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생존을 넘어 비전의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 바로 목적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애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그 역설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성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한다. 별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얻으려면 더 많이 다가가야 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며 더 열심히 구애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세계에서 추격자가 됩니다. 추격자는 본능적으로 쫓기는 자보다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쫓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너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사랑이 필요해 라는 결핍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남자는 추격자가 아니라 중심점이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때 남자의 주변에는 강력한 독립적인 오라가 형성됩니다. 이 독립성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저항하기 힘들어하는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나 없이도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줄 때 여성은 비로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당당할까? 나도 저 남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남자는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그녀의 스케줄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맞춥니다. 그녀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고 그 남자를 점점 지루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며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녀에게 다정하지만 결코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함께하고 싶어 할 때 기쁘게 맞이하지만 자신의 중요한 일정이나 원칙을 그녀를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목적지로 삼지 않고 자신의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로 대합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후자의 남자는 그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함께하고 싶다면 들어와라고 말하는 여유. 이것이 바로 고가치 남성이 가진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쫓으십시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과 정성, 불안함과 고민들.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쌓으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연기할 때 그녀는 관객석에서 당신을 바라보다가 어느덧 당신의 옆자리에 서 있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쫓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도망가지만 당신이 성장하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침묵 속에 힘을 기르는 법, 감정의 노예가 아닌 이성의 주인이 되는 법, 거절과 비판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강력한 목적을 세우는 법까지. 어떠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깨달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과 너무 다른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침묵, 통제, 비반응, 그리고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재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훈련과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쌓아 올리는 기술이자 사고방식입니다. 어제까지의 당신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사랑을 구걸하던 착한 남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시 예전의 편안하지만 공허한 착한 남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고되고 외롭더라도 스스로를 단련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남자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할 때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정의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을 쫓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위대함을 쫓으십시오. 인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건설하십시오. 반응하는 남자가 되지 말고 이끄는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제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당당한 왕으로 서 있을 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랑과 존경은 구걸하지 않아도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이자 행복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이라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당신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잠재력을 깨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했던 그 남자로 성장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남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의지를 표시해주세요. 여러분의 성장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댓글로 당신이 앞으로 추구할 인생의 목적이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강렬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